내 이름은 미츠루기 렌지. 겉으로는 평범한 남고생이지만 사실은 미츠루기 그룹이라는 대기업 사장의 아들이다. 다만 사장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중학생 때는 여러모로 귀찮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된 지금은 내 입장을 숨기고 이렇게 평범한 고등학생으로서 생활하고 있다. 비 오는 와중에 걸어서 돌아가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비가 잘도 내리네. 하지만 마중 와달라고 하면 그 차가 올 테니. 응? 저 사람 비를 피하고 있는 건가? 많이 젖었네. 우산이 없나? 이 주변에는 가게 같은 게 없었지? 곤란해 보이니 어쩔 수 없네. 저기 괜찮으세요? 놀래켜서 죄송해요. 갑자기 말을 걸어서 놀라셨죠? 아니에요. 저기 무섭게 해버렸나? 갑자기 말을 걸면 수상하긴 하지. 용건만 마치고 빨리 가야겠다. 괜찮으시면 이 우산 쓰실래요? 네? 우산이 없어서 곤란하신 거죠? 그럼 제 우산을 써주세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저희 집 여기랑 가깝거든요. 그래도 우산은 돌려주지 않으셔도 돼요. 그럼 이만. 가버렸어. 설마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날 줄이야. 게다가 이 우산. 이름도 모르는 미녀에게 우산을 빌려주고 비를 맞으며 돌아간 날로부터 며칠 후,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 드디어 찾았네요, 렌지님. 어? 감사 인사가 늦어져 죄송해요. 저를 기억하시나요? 당신은 얼마 전에... 네, 렌지님께 꼭 감사 인사를 하고 싶어서 실례인 걸 알면서도 찾아다녔답니다. 찾았다니... 그보다 그 차는... 네, 하교하는 길에 여기로 온 거라서요. 아무리 봐도 부잣집 아가씨다. 게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건 어쩌면 아버지 회사랑 관련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그렇다면 여기서 대화하는 건 위험해. 여차면 내 정체가... 저기... 얘기라면 다른 곳에서 천천히 나누지 않을래요? 여기는 주목받을지도 모르니까요. 네, 물론이죠. 그럼 이동할까요? 차에 타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이 사람이 타고 온 차에 탄 후 이동하면서 얘기하게 되었다. 다시 소개할게요. 저는 코노의 마이카라고 해요. 정중히 감사합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미츠루기 렌지님. 아버님은 미츠루기 그룹의 대표이시죠? 역시 알고 계셨군요. 네. 그보다 렌지님은 제 이름을 듣고 떠오르는 게 없으신가요? 코노의... 혹시 코노의 상사의 따님이신가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코노의 상사의 대표세요. 코노의 상사... 우리 미츠루기 그룹과 직접적인 거래는 없고 회사의 규모도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니지만 이름은 몇 번 들어본 적이 있다. 하지만 내 기억으론 코노의 상사는... 저기 렌지님? 죄송합니다.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느라. 아니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보다 지난번에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렌지님께서 우산을 빌려주지 않으셨다면 그대로 어쩔 줄을 몰랐을 거예요. 아니요.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우산을 드린 것뿐이니까요. 그 마음이 기뻤던 거예요. 그러니 꼭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만약 괜찮으시면 다음에 정식으로 답례를 하게 해주지 않으실래요? 답례라면 지금... 이런 형태로 끝내면 실례니까요. 사실은 이번에 저희 집안에서 파티를 개최할 예정인데 부디 렌지님을 초대하고 싶어요. 부모님께도 제대로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파티라... 그런데 초대받는 건 익숙하니까 그 자체는 상관없긴 한데 고작 우산을 빌려준 걸로 그렇게까지 은혜를 느낄 일인가? 집안끼리 교류가 있는 거라면 몰라도 우리랑 코노의 상사는 아무런 연도 없는데.
눈치채보니 나는 코노에 씨의 제안에 불신을 품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건 내 과거 때문일 것이다. 안녕 렌지. 네 아버님의 활약은 익히 들어 알고 있어. 네. 우리도 마찬가지야. 다음에 부디 인사하러 가고 싶구나. 아버님께 잘 전해드리겠니? 이봐,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렌지, 부디 우리 회사 와도. 저기 미츠루기네 집안은 엄청 부자라면서. 아니. 미츠루기 그룹이라고 하면 우리도 알 정도니까 말이야. 저기 다음에 나랑 데이트하자. 분명 대단한 곳에 데려가 주겠지? 그럼 다음은 나도. 이런 사람들 뿐이야. 매일 관심이 있는 건 우리 회사뿐. 아니, 더 정확히는 돈이겠지. 아부를 떠는 사람밖에 없어서 이제 지쳤어. 실증나. 이렇게 그런 일만 이어지는 일상을 견디지 못하고 나는 고등학생 때부터는 정체를 숨기게 된 것이다. 아마 코노에 씨도 그런 속셈이겠지. 그게 아니면 굳이 우산을 빌려준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은혜를 갚으려고 할 이유가 없잖아. 게다가 아까 이름을 듣고 생각났어. 분명 코노의 상사는 요 몇 년간 실적이 안 좋다는 소문이 있었지. 뭔가 충격이야. 코노에 씨는 좋은 사람 같아 보였는데 부자들은 다들 만만치 않구나. 저기 렌지님 혹시 민폐였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부모님께 소개한다는 것도 집안의 하락세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결국 나랑 가까워진 후에 거래나 지원을 바라겠지. 과거에 몇 번이나 비슷한 전개가 된 적이 있으니 싫어도 상상이 간다. 그렇지만 무시할 수도 없단 말이지. 아무리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지만 코노의 상사도 그럭저럭 큰 회사야. 앞으로 상황이 변해서 어떤 형태로든 연관될 가능성도 있을 테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을 낼 테니 참가하게 해주세요. 정말요? 기뻐요. 뭐 이상한 얘기가 나와도 잘 피하면 괜찮겠지. 이 초대를 거절하는 것보다는 이게 훨씬 잘 대처하는 방법일 거야.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일단 표면상으로는 잘 대해두고 중요한 얘기는 잘 거절하면서 그렇게 하자. 그럼 당일은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그리고 그렇게 딱딱하게 굴지 않으셔도 돼요. 학우분을 대하듯이 편하게 대해주세요. 네? 하지만 그건... 제가 그래주셨으면 해서 그래요. 게다가 저도 제법 편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존댓말은 그만둘게. 이러면 될까? 네, 앞으로도 부디 그렇게 대해주세요. 이것도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작전인가?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그날은 코노에 씨와 헤어졌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코노에 집안이 주최하는 파티장으로 향했다. 그리고 인사를 하며 돌아가는 와중에 코노에 씨를 만났다. 부디 부모님을 소개하게 해주세요. 지난번 일을 말씀드리니까 부모님 모두 답례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코노에 씨의 부모님께 인사하게 되었다. 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에요. 그 당연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멋진 거예요. 역시 미츠루기 그룹의 자손분이라고 감탄했답니다. 미츠루기 그룹의 자손 말이지. 부디 이 일을 기회로 친밀히 지내게 되면 좋겠습니다. 딸과도 친하게 지내주면 기쁠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저야말로 또 초대해주세요. 친밀하게 딸과도라. 알고는 있었지만 역시 그런 거였구나. 그렇지만 이 낙담을 표정에 드러내서는 안 된다. 나는 적당히 말을 맞추며 그 자리를 웃어 넘겼다. 지난번에는 힘들었어. 뭐 그래도 이것도 필요한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렌지님, 안녕하세요. 코노에 씨? 왜 여기에 차는...
지난번에 민폐인 것 같았으니 오늘은 걸어서 왔답니다. 이러면 민폐가 아니겠죠? 마음을 써준 거구나. 고마워. 그래서 오늘은 무슨 볼일이야? 네, 렌지님, 오늘은 저와 데이트를 해주지 않으실래요? 데이트? 반가워 데이트라고 하는 게 정확할까요? 꼭 렌지님과 함께 외출하고 싶어서 오고 말았어요. 설마 방과 후에 찾아올 줄은 몰랐는데 되게 적극적이네. 그렇게까지 나랑 관계를 잇고 싶은 건가? 파티에 초대받은 날도 생각했지만 신기하네. 코노에 씨가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다른 사람보다 충격이 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보다 지금은 눈앞의 일을 생각해야지. 만약 지금 거절해도 앞으로도 여러 번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 그렇다면 빨리 코노에 씨의 속셈을 파악하고 대책을 생각하는 편이. 데이트라는 건 좀 과장인 것 같지만 같이 외출하는 것 정도라면 괜찮아. 정말요? 나도 코노에 씨랑 좀 더 대화하고 싶으니까 마침 잘 됐네. 기뻐요. 그럼 바로 가요. 코노에 씨, 죄송해요. 싫으신가요? 아니 상관은 없는데 이유가 뭐든 이런 미인이 손을 잡으면 아무래도 안 돼. 넘어가지 말자. 그 후 코노에 씨의 희망으로 우리는 영화를 보러 갔다. 선택한 작품은 로맨스 영화. 오늘 데이트를 신청한 건 당연히 나와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설마 대화 금지인 장소에 올 줄이야. 조금 경계했는데 맥이 빠진 기분이다. 영화 재밌었네요. 화제가 된 만큼 좋은 작품이었어. 그 후 우리는 카페로 이동했다. 드디어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려나. 집안 얘기가 시작되면 거기서부터는. 그러고 보니 렌지님은 학교에서는 카페에 온 지 시간이 꽤 지났는데 전혀 본론에 들어갈 기미가 안 보이네. 그보다 영화를 보러 갔을 때도 생각했는데 코노에 씨는 계속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 어떻게 된 거지? 오늘은 집안 얘기를 하지 않을 생각인가? 하지만 그럼 굳이 데이트를 신청할 이유가... 그 후 결국 그냥 일상적인 대화만 하고 끝났고 내가 데뷔했던 집안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나도 집안일을 잊고 코노에 씨와의 시간을 즐겼고. 위험해. 지금 완전히 넘어가고 있어. 코노에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를 않으니까 나도 평범하게 즐기긴 했지만 위험해. 방심하게 하려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여기서는 제대로 얘기를 해야겠어. 코노에 씨, 슬슬 본론에 들어가 주지 않을래? 본론이요? 오늘 나에게 데이트를 신청한 이유 말이야. 그냥 데이트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 이유라니 그냥... 이유도 없이 신청한 건 아닐 거 아니야. 우연히 내가 도와주다가 만난 거긴 하지만 난 그저 우산을 빌려준 것뿐이야. 그것만으로 파티에 초대하고 부모님께 소개하고 데이트까지 신청하다니 누구든 이상하다고 생각할걸? 그건 다시 말해서 저에게 뭔가 속셈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솔직히 말하자면 서로 입장이 있는 사이니까 라고 내가 말하자 코노에 씨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지었다. 왜 이렇게 울 것 같은 표정을 짓는 거지? 계획이 들킬 것 같아서? 일단 얘기를 들어봐야겠다. 잠시 아무 말 없이 있자 코노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확실히 저는 아직 렌지님께 말씀드리지 않은 게 있어요. 드디어 말할 생각이 들었나 보다. 그게 나에게 몇 번이나 찾아온 이유라고 여겨도 될까? 네, 사실은 조만간 말씀드리려고 생각했어요. 집안끼리의 연결을 제한하려나? 아니면 지원을 바라는 걸지도. 저는
렌지님을 사모하고 있답니다. 아, 사모... 뭐? 렌지님께 한 명의 여성으로서 호의를 품고 있답니다. 오늘 데이트를 신청한 것도 그 렌지님과 함께 외출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그게 다야? 네, 제가 뭔가 이상한 말을 했나요? 아니, 예상 밖이었다고 해야 하나? 그거 정말이야? 하지만 난 코널 씨한테 우산을 빌려준 것뿐인데. 아니요, 렌지님은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저희는 어렸을 때 한 번 만난 적이 있답니다. 그건 아직 저희가 어렸을 적 어떤 파티장에서 렌지님이 말을 걸어주신 것이 첫 만남이었어요. 그날은 익숙치 못한 장소나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속 외로웠거든요. 어렸을 때의 저는 소심하고 내향적인 성격이었으니까요. 그런 때에 렌지님께서 상냥히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울고 있는 저에게 잘 대해주셨어요. 그날부터 렌지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답니다. 저에게 상냥하게 대해주신 렌지님을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렌지님께 어울리는 여성이 되려고 열심히 자신을 갈고 닦아 언젠가 제게 자신을 가질 수 있게 되면 렌지님께 어필하자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노력해왔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서로 입장이 있는 사이죠. 제가 먼저 어필하는 것이 어려워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러던 와중에 렌지님께서 우연히 저를 도와주셔서 이건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금이 계속 가슴에 품어온 렌지님을 향한 마음을 전할 때일지도 모른다고. 그래서 이번 만남을 소중히 하고자 용기를 내어 렌지님께 어필한 거예요. 그랬구나. 그럼 파티에 초대하거나 부모님을 소개한 건... 네, 부모님께 제가 좋아하는 분을 소개해드리고자. 보통 부모님께 소개하지 않나요? 그건 사귄 다음에 하는 게 보통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구나. 내가 오해를... 미안, 코넬 씨. 나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코넬 씨가 나에게 다가오는 건 집안끼리 연결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며 아니 꼽게 보고 있었어. 변명이 되겠지만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도 모르게 경계를... 그러셨군요. 하지만 사과해야 하는 건 제 쪽이에요.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제대로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오해하는 건 당연해요. 사실은 빨리 마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좀처럼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러셨군요. 제가 렌지님께 민폐를... 아니, 민폐라기보다는... 정말 죄송합니다. 확실히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다고 반성하고 있어요. 게다가 이런 식으로 민폐를 끼치다니. 저기, 오늘 말씀드린 제 마음은 잊어주셔도 괜찮습니다. 신기해. 코노에 씨에게 속은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엄청 안심이 돼. 생각해보면 계속 코노에 씨에게 속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게 뭔가 슬펐어. 그런데 지금 나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엄청 기뻐. 어쩌면 나는... 코노에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 나를 미츠루기 그룹의 후계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닌 거지? 네, 물론이죠. 지방과는 상관없이 전 렌지님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만으로는 믿기 힘드실지도 모르지만... 아니, 괜찮아. 코노에 씨가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으니까 그건 믿을 수 있어. 난 안심했어. 코노에 씨가 나를 속인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 게다가 미츠루기의 후계자라는 것과 상관없이 나를 봐주는 게 기뻐. 집안일도 고려해야 하니 간단히 대답할 수는 없지만, 하지만
코노에 씨가 멋진 사람이라는 건 짧은 시간이었지만 알 수 있었어. 렌지님,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만나주지 않을래? 오늘은 엄청 즐거웠으니까 좀 더 코노에 씨와 친해지고 싶어. 저여도 괜찮으신가요? 나도 오늘로 코노에 씨와 작별하는 건 슬프니까. 이렇게 어중간한 대답을 해서 미안해. 하지만 고백해준 게 기뻤다는 건 정말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도 정말 기뻐요. 지금은 그거면 돼요. 함께 지내며 렌지님께 제 좋은 모습을 잔뜩 어필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렌지님. 그리고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 그 후 나는 마이카와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었고 고백받았을 때 느꼈던 것 이상으로 둘만의 시간을 기쁘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설마 렌지님과의 결혼을 알리게 되는 날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정말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여러 일이 있긴 했지. 다시 만났을 땐 엄청난 오해도 있었고. 그렇네요. 하지만 지금은 좋은 추억이에요. 그때의 오해가 있었기에 이렇게 지금 행복한 것 같기도 하니까요. 그렇네. 그럼 슬슬 갈까? 네, 렌지님. 앞으로도 영원히 잘 부탁드려요. 물론이지. 행복하게 해줄게, 마이카. 내 이름은 우부타시로. 올해 막 대학교 3학년이 됐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그런 내게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좋아, 이 틈에 얼른 도망가야지. 쿠로사토 치히로, 바로 그녀다. 그녀는 내가 가정교사 아르바이트를 하는 담당 학생인데 공부를 싫어해서 항상 도망치곤 한다. 좋아, 오늘이야말로 도망... 지금 어디 가려는 거야? 야, 왜 이렇게 빨리 온 거야? 선생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정말 네가 맨날 도망가려고 하니까 30분 빨리 와야 되잖아. 이런, 5분만 더 빨리 나왔으면 성공한 건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 쉬, 조용히 해. 엄마한테 들킨단 말이야. 어차피 너희 어머님께 말씀드릴 거거든. 비겁해. 뭐가 비겁하단 거네? 네가 자꾸 도망가니까 그렇지. 진짜 엄마한테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야. 지로, 왜 이렇게 소란스럽니? 어머, 선생님 벌써 오셨군요. 아, 마중 나간 거였구나. 기특한걸. 그녀는 치히로의 어머니로 굉장히 낙천적인 성격이다. 그러나 누가 마중을 간다고 그래? 그래? 그럼 어째서 밖에 있는 거지? 그건... 설마 또 도망가려고 한 건 아니지? 으... 잠깐만, 너 때문에 엄마가 화났잖아. 네가 잘못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 그리고 아주머니 말씀대로 네 목소리가 커서 나오신 거 아니야. 눈치 좀 챙기고 말 좀 맞춰줘. 잘못했다는 자각은 있는 모양이군. 아니야, 아직 선생님이 오기 전까지 시간이 있어서 선생님한테 드릴 과자랑 주스를 사러 갔다 오려던 참이었어. 근데 마침 딱 마주쳤지 뭐야. 맞아요. 방금 막 만났어요. 어머, 그랬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니 기특한걸. 그치만 집에 사둔 게 아직 있으니 걱정 마렴. 넌 선생님을 참 좋아하는구나. 뭐? 아니거든. 이상한 착각하지 마. 그래, 알았어. 일단 들어오세요, 선생님. 네, 실례할게요. 그렇게 나는 치히로의 방으로 향했다. 정말 엄마는 정말 둔탱이 바보야. 좋으신 분인데 왜 그래? 시로가 우리 엄마를 몰라서 그래. 분명 화나면 무서울 것 같긴 하다. 그나저나 대체 왜 남자 선생님인 건데? 보통 여학생이면 여자 선생님으로 배정해주잖아. 설마 공부하기 싫었던 게 그것 때문이야? 아니, 그건 아니야. 그냥 공부가 싫어서 그랬어. 그래? 그럼 다행이지만 근데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싫은 걸 어쩌라고. 아무튼 공부하자. 싫어. 수능 준비해야지. 빨리 하자. 내가 그녀의 가정교사가 된 이유는 바로 그녀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다. 다 틀렸잖아. 오늘은 지금까지 공부한 성과를 보기 위해 테스트를 봤지만 결과는 처참했다. 이번 시험은 간단하지만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알기만 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그럼
네가 잘못 가르친 거야.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네 잘못도 있어. 진짜라고. 네가 가르치는 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 일단 오늘은 이만 수업 끝내자. 내일 또 올게. 나는 그 말만을 남긴 채 그녀의 집을 나왔다. 그렇군. 다른 애들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걸까? 집에 돌아간 나는 오늘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다. 난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과외 알바를 시작했다. 지금까지 우수한 학생들만 맡아왔고 거기서 얻은 방식만을 활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치히로는 내 설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아마 기본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다. 이건 내 잘못이다. 평소 그녀가 연습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는 건 단순히 공부하기 싫어하는 반발심에서 비롯된 거라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다. 그건 자존심 상해서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던 것이 분명하다. 아마 그건 내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신호일 것이다. 혹시 공부가 싫다고 하는 것도 전혀 이해를 못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군. 나는 내 방식을 고쳐서 그녀에게 적합하게 가르치는 방법을 생각했다. 다음 날, 어라? 오늘은 도망가지 않았네? 분명히 오늘도 도망갈 거라고 생각해서 수업 30분 전에 왔지만 오늘은 방에서 날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화나서 안 올 줄 알아서. 딱히 걱정해서 기다린 건 아니야. 뭐야, 어제 일을 신경 쓰고 있었구나. 그녀의 평소 언행은 좀 그렇지만 속은 착한 아이인 것 같다. 그건 알바를 시작한 처음 바로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나도 도망가는 그녀에게 화내지 않고 어울려준 것이다. 걱정 마, 화 안 났어. 그래? 그보다 오늘도 공부할 준비 됐니? 물론이지. 오늘은 특별히 준비됐어. 솔직하지 못하네. 그럼 시작해볼까?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거랑 다른 걸 해볼 거야. 다르다고? 설마 게임하는 거야? 조금 달라. 오늘은 이 책으로 공부할 거야. 낡은 책이네. 내가 중학생 때 쓰던 교과서거든. 중학생이라고. 왜? 일단 중학생 때 배우던 것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지금 날 바보 취급하는 거야? 맞지? 난 고등학교 3학년이라고.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데. 기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치만 일단 해보자. 응? 그렇게 시작된 수업. 오, 지금까지 본 모습 중에 오늘이 제일 집중을 잘하는 것 같네. 역시 수업에 대한 이해가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렇게 2시간 정도 공부를 가르쳐줬다.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끝났다. 어땠어? 알기 쉬웠어. 그래, 다행이다. 그럼 이것도 조금씩 배워가 볼까? 뭐? 그치만 수능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 마. 이것도 시험에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는 과정이니까.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열심히 해보자. 고마워, 시로. 선생님이라고 불러줄래? 그날 이후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애초에 대학 입학이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의욕은 있었다. 의외로 기억력이 좋아 순조롭게 공부가 진행됐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어머,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주머니. 밖에선 편하게 부르세요. 어머, 그럴까? 알았어. 오늘도 여전하시네. 여기서 뭐 하고 있었어? 설마 여친이랑 데이트라도 하는 거야? 네?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 그랬구나. 그럼 우리 집에 들렸다 갈래? 네? 오늘 수업하는 날도 아닌데요? 뭐? 수업이 없으면 우리 집에 오기 싫은 거야? 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올 거지? 네, 갈게요. 다행이다. 치히로도 기뻐할 거야. 그럴까요? 왠지 치히로가 절 미워하는 것 같던데. 어머? 왜? 그게 예전엔 수업 전에 도망갔고 요즘은 수업 끝나면 빨리 집에 가라고 하거든요. 솔직하지 못하긴. 어렸을 때 아빠가 돌아가셔서 그런지 성격이 조금 그렇게 변한 것 같아. 어쩐지 집에 안 계시다 했더니 돌아가셨던 거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여는 게 서툴단다. 그치만 너한텐 마음을 연 것 같던데? 그런가요? 잘 모르겠던데. 너도 금방 알게 될 거란다. 지금 바로 알고 싶다면 오늘 몰래 방문을 살짝 열어보지 그러니? 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생기면 이 아줌마가 책임질 테니까 걱정 마. 책임이라뇨? 대체 무슨 생각을 하시는 거죠? 글쎄, 일단 들어오렴. 나는 그대로
반강제적으로 치히로의 집에 돌아왔다. 자, 어서. 아니 어서라니 역시 이건 좀... 치히로의 방에 끌려온 나는 고개를 저으며 거부했다. 이 모습을 치히로가 봤다간 엄청 화낼 것 같은데. 그럼 일단 내가 먼저 한번 볼게. 네? 살금살금. 아주머니는 정말로 조용히 방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다. 나이스 타이밍. 어서 이리 와봐. 정말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니까 그래도. 대체 뭐 하고 있는 거죠? 봐봐. 핸드폰 화면에다가 뽀뽀하고 있잖아. 만화에서나 보던 장면을 실제로 보게 될 줄이야. 좋아하는 배우나 아이돌인가요? 넌 정말 둔하다니까. 네? 싫어. 예! 싫어. 안녕. 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오늘 수업하는 날 아니잖아. 그게 아줌마랑 길에서 만나서 어쩌다 보니 그만. 엄마도 참. 이미 안 계신데 느긋하시면서 발은 정말 빠르시네. 설마 봤어? 아니 스마트폰에 뽀뽀하는 모습 안 봤어. 뭐야, 다 봤잖아. 아 정말 너무해. 믿을 수 없어, 이 변태. 아니 나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훔쳐보고 있었으면서 뭐가 아니란 거야? 나도 아줌마한테 강제로 끌려온 거라고. 뭐, 엄마가? 그래도 거절했어야지. 그치만 근데 화면에 있는 그 사람은 혹시... 아니야, 이건 아니야. 시로랑 닮은 사람이야, 그냥. 어쨌든 나랑 닮은 사람이잖아. 아니야. 어? 시로, 날 미워할 거지. 어? 잠깐만 치로. 이제 얼른 집에 가. 아니 그래도... 이런 내가 싫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 당사자한테 그런 모습 보이다니. 이제 난 못 살아. 걱정 마. 그럴 리 없으니까. 정말? 물론이지. 내가 뭐하러 거짓말을 치겠어. 그럼 어떻게 생각해? 그게... 조금 놀랐어. 역시 내가 싫어졌잖아. 아니 정말 놀란 것뿐이야. 그저 날 그렇게나 좋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좀 놀라웠거든. 그럼 앞으로도 공부 가르쳐 줄 거지? 물론이지. 그럼 오늘 봤던 건 다 잊고 돌아가. 기억상실증에 걸려서 다 잊어버리고 다시 만나자. 그건 무리지. 그렇지 않으면 널 볼 면목이 없다고. 부끄러워서 기절할 것 같단 말이야. 일단 진정하자. 부끄럽다면서 가슴을 치는 그녀의 손이 은근 매웠다. 이건 다 엄마 잘못이야. 대체 왜 이런 짓을 꾸민 거야? 뭐 우연히 만난 거니까 너무 화내지 마. 우연히 만났다고? 그게 나 사실 네가 날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았거든. 강제로 공부하게 했고 네 태도도 전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보이진 않았으니까. 그걸 얘기했더니 아줌마가 오해를 풀고 싶다고 데려온 거야. 아니야. 응? 정말 그랬다면 다른 방법도 있었을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정도란 게 있지.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분명 다른 의도가 있었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너무 둔한 거 아니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린 처음 듣는데? 거짓말. 저기 아까 아줌마한테 들은 거 말곤 없다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여자를 울린 거야. 어? 시치미 떼지 마. 미안해. 그치만 왜 화내는지 모르겠어. 이 둔탱이. 난 네가 좋단 말이야. 엄마는 그걸 전해주려고 너한테 그런 행동을 하게 한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치만 어째서 날 좋아하는 거야? 그야, 넌 상냥하고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 받아줬잖아. 게다가 진작에 여러 가지 생각해서 제대로 날 대해줬잖아. 그러면 당연히 좋아하게 되는걸? 그래? 그럼 우리 사귈까? 뭐? 정말이야? 나도 네가 좋아. 단 한 가지 약속이 있어. 뭔데? 시험이 끝날 때까지 데이트 금지야. 이걸 지켜준다면 사귈게. 일단 네 과외 선생님인 이상 네 수험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니까. 알았어. 그 정도야 뭐. 그럼
앞으로 잘 지내보자, 치히로. 나도. 이렇게 나와 치히로는 사귀게 됐고 지금보다 더욱 시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사귀기 시작하자 정말 그녀는 어리광쟁이라 바로 어리광을 피웠지만 내가 적당히 자제시켰다. 그리고 반년 후 그녀가 지망하던 대학에 합격하자 지금까지 쌓아놓던 욕망이 해방된 것 마냥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은 신경 쓰지 않고 마구 애정행각을 벌였다. 인기녀란 학교나 회사 어디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 회사에도 그런 존재는 있었다. 그러나 오늘도 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 인기녀는 보기와는 달리 속은 어린 면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나 카미노 토모키만 보면 바로 도망가 버리고 만다. 토모키, 너 정말 뭐 하는 거냐? 후유키, 아니 아무 짓도 안 했거든. 그런데 왜 마리아 씨가 도망가겠냐? 소문에 의하면 너한테 주는 커피도 다른 사람한테 시킨다더라. 그래서 그녀가 당번일 때마다 내 건 없었던 거구나. 진짜 둘이 무슨 일이 있었지? 아니거든. 쥐도 새도 모르게 벌써 저질러 버렸구만. 내가 너냐? 과장님이다. 자네들 언제까지 잡담하고 있을 셈이야? 죄송합니다. 나와 후유키는 과장님 때문에 곧바로 자리로 돌아갔다. 에이, 또 혼났네. 녀석이 옆에 있으면 맨날 잡담만 하게 된다. 그래서 항상 과장님께 혼나곤 한다. 또 도망가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나와 눈이 마주치면 저렇게 열심히 도망가 버리고 만다. 딱히 일에 접점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날 싫어하는 걸까? 얼굴이 예쁘니까 친해지고 싶지만 이런 마음 자체가 글러먹은 걸까? 다녀왔습니다. 어머, 토모키 드디어 왔구나. 엄마, 무슨 일이요? 선자리가 생겼어. 네? 요즘 시대에 선이라뇨. 그래, 엄청 예쁜 여자아이란다. 이상한 사람은 아니겠죠? 그런 말 하면 못 써. 아, 안녕하세요. 이분은 엄마의 학교 동창으로 예전부터 가끔씩 집에 놀러 오시곤 했다. 혹시 선 얘기를 하신 게... 그래, 나야. 그렇군요. 상대는 우리 딸이고. 따님이 계셨군요. 무슨 소리니? 옛날에 자주 놀았잖아. 그야 초등학생 이후로는 자주 못 보긴 했지만. 그랬었죠. 이런, 지금까지 계속 남자애라고 생각했었는데 여자였구나. 쓸데없는 말 안 해서 다행이다. 그래서 말이지. 우리 딸한테 말했더니 좋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어떠니? 아니, 어렸을 때 놀던 사이라고 해도 안 만난 지 너무 오래됐기도 하고요. 어라? 너랑 같은 대학이라 얘기도 자주 했다고 하던데. 네? 정말요? 아, 우리 딸 이름 모르는구나. 말 안 해줬나? 네. 걱정 마. 이제 곧 올 거니까. 좀만 기다리렴. 아, 네. 그러고 보니 대학생 때 그런 애가 있었던 것 같다. 아주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짐작가는 애가 있었다. 너무 조용한 애라서 아줌마가 손자리를 알아보는 것도 이해는 간다. 왔다. 도모키, 네가 다녀오렴. 네? 제가요? 이런 건 남편이 해야지. 멋대로 벌써 결혼시키면 어떡해요. 아직 얼굴도 못 봤는데. 됐으니까 얼른 다녀와. 아, 알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마리아 씨? 네. 안녕하세요, 토모키 씨.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왜 마리아 씨가 여기에? 설마 친구 딸이란 사람이 마리아 씨였단 말이야? 전혀 예상 못했는데. 그보다 마리아 씨랑 대학교에서 만난 적은 없는데. 들어가도 돼요? 아, 네. 자, 이쪽이 내 딸 마리아야. 시라가미 마리아라고 해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전 카미노 토모키예요. 잘 부탁드려요. 그녀가 오자마자 곧바로 맞선이 시작됐다. 엄마와 아줌마는 예전부터 이렇게 강제적이긴 했다. 마리아, 엄청 예뻐졌네. 감사합니다. 그치? 날 닮아서 예쁘지? 설마 상대가 마리아 씨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한테 말한 적 없었지? 너희 엄마와는 자주 말했는데. 게다가 마리아 씨가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놀랬니? 같은 회사에 다니도록 힘 좀 썼지. 그래서 대기업도 아닌데 가라고 강요했었던 거구만.
이 사람들 계속 우리들을 붙여두려고 했었던 거구나. 앞으로는 더욱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간단히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마리아 씨 의사도 있고요.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건 감사하지만 선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머, 왜? 아, 마리아랑 지금 당장 결혼하고 싶구나.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마리아 씨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마리아, 정말이니? 아니요.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네?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상관없지 않아? 그치만 엄청 부끄러워하잖아. 이 엄마는 아들한테 실망했다. 네? 갑자기 무슨... 아무것도 아니야. 그보다 이제 결혼을 할지 말지는 너한테 달려있어. 잠깐만요. 갑자기 결혼 얘기라뇨. 아직 우린 사귀는 사이도 아닌데. 선짜리니까 상관없어. 그래, 선이니까 얘기만 성사되면 내일 바로 혼인신고해도 상관없단다. 너무 이상해요. 맞선이란 게 그런 거였어요? 그 후 나는 항변했으나 엄마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내가 마치 속아 넘어간 것 같아 보였으나 아무리 선이라도 이렇게 바로 결혼 얘기로 넘어갈 줄이야. 마리아 씨도 뭐라고 좀 해봐. 전 괜찮아요. 이대로라면 내일부터 우리 부부가 될지도 모른다고. 괜찮아요. 그렇구나. 착해서 부모님 말에 거역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참고 나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겠지. 어쩔 수 없지. 여기선 내가 억지로라도 매듭짓는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불쌍할 테니까. 그래. 아깝지만 사실 나도 결혼하고 싶지만 전 싫어요. 토모키, 그게 무슨 소리니? 저희들의 의사는 무시한 채 결혼하는 건... 그렇게 제가 싫으세요? 어? 왜 그래 갑자기? 왜 우는 거야? 저 안 울어요. 어떡하냐 저거? 어떡하냐니. 여자를 울리면 쓰나? 책임은 져야겠지? 그러면서 혼인신고서에 들이미면 어떡해요? 이것보다 완벽한 해결책은 없어. 그래, 내 소중한 딸을 울린 죗값을 톡톡히 치러야겠어. 아니 그건... 토모키, 자 어서. 어서, 빨리. 잠깐만요. 결국 나는 두 사람의 압력에 의해 혼인신고서에 이름을 적고 지장까지 찍고 말았다. 이럴 수가. 신혼집까지 벌써 마련해뒀다니. 혼인신고서를 구청에 제출한 뒤 나는 아줌마가 말씀해주신 장소로 이동했다. 그곳엔 이미 필요한 가구들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계획은 예전부터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 정말 저랑 결혼해도 괜찮겠어요? 물론이죠. 그치만 저 싫어하시잖아요. 네? 제가 왜요? 아니 그게 계속 회사에서 절 피했으니까요. 왜 삐지는 거예요? 정말 예전부터 정말 둔하세요. 네? 제가 둔하다고요? 예전부터 절 남자라고 착각하셨잖아요. 들켰다. 공원에서 만난 다른 여자들과 태도가 달랐으니까 그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게다가 그게 저인 줄도 몰랐고. 어렸을 때 우리 같이 놀았었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대학생 때도 자주 얘기했었거든요. 아니 그게 당신 같은 미인이라면 제가 잊어버릴 리가 없잖아요. 미인이라고요? 기뻐 보이시네요. 네? 그게 아니라 그땐 안경을 쓰고 있어서 꽤 수수한 이미지였거든요. 그렇군요. 분명 키는 그녀와 비슷했지만 한 가지 말하고 싶다. 내가 둔한 게 잘못인 건가? 어렸을 때의 그녀와 대학생 때의 그녀도 차이가 심해서 솔직히 지금도 믿기진 않는다. 이걸 모르는 게 잘못이라니. 그보다 대학생 때 통성명이라도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대학생 때 같이 어울려준 건 소꿉친구여서 그랬던 거구나. 이렇게 된 이상 그냥 이제 그녀와 말을 놓기로 했다. 혹시 눈치채줄까 기대하고 있었거든. 왜 이름을 안 알려준 거야? 그야 까먹었다고 하면 충격받을 거잖아. 게다가 옛날부터 남자 취급 받았으니까 이제 와서 여자인 걸 깨달았으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시침이 떼지 마. 다 네 잘못이야. 아, 미안해. 일단 대학생 때 있었던 건 그랬다 치자. 근데 직장인이 된 뒤에는 왜 날 피한 거야? 그건 그야 입사했을 때 노력해서 이미지 변신했으니까 지금의 내 모습을 봐줬으면 했어.
그렇다고 날 피할 이유는 없잖아. 게다가 대학생 때부터 나한테 상냥히 대해줬으니까 지금은 너무 좋아서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뭐? 날 좋아한다고? 진짜 미워. 잠깐만 진정해봐. 치마속 또 다 보여. 네가 칭찬해줬잖아. 이제 신부인데 그런 거 가릴 필요 없잖아. 무슨 소리야? 진정해봐 일단. 회사 여직원들한테 다 말할 거야. 그만둬. 나 회사 있기 불편해진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거야? 쓰담쓰담 해주면 용서해 줄게. 이렇게? 그래, 상냥하게 쓰담 해줘. 어때? 좋아. 너무 귀엽잖아. 회사 인기냐니까 그건 당연하지. 이런 사람과 결혼하다니 난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퐁 해줄래? 어? 부탁이야. 나는 바람대로 그녀를 안아줬다. 그러자 그녀는 귀엽게 웃으며 내 등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이불을 뒤집어 쓴 뒤 어리광을 피웠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신혼생활. 덕분에 차 드세요, 토모키 씨. 고마워 마리아. 집에 돌아가면 알지? 이렇게 닭살 커플이 되어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회사 사람들에게 어필 중이다. 당연히 이런 짓을 하면 그녀를 노리는 남자들의 질투를 한몸에 받을 테지만 우리가 결혼했다는 걸 알게 되자 나는 한순간에 유명인이 되었다. 그래도 그런 스트레스도 집에 돌아가면 토모키 쓰담쓰담 해줘. 자, 어때? 좋아. 이런 식으로 안아줘. 그래, 꼭 껴안아줄게. 그녀의 애교로 해소할 수 있었다. 너 정말 어리광쟁이구나. 토모키가 좋으니까. 나도 사랑해. 앞으로도 우리 행복해지자. 물론이지. 엄마들의 압박에 의해 시작된 신혼생활이었지만 나는 마리아와 이런 식으로 맺어질 수 있어서 기뻤다. 어른스러운 외모와 달리 어리광쟁이인 면모가 기뻤기에 정말 사랑스러운 그녀. 나는 그런 사랑스러운 신부를 앞으로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만끽했다. 대학에 가지 말라고 했다고? 얘기를 들어달라는 말에 동생인 아카네의 얘기를 들어보자 부모님이 대학에 가는 걸 반대했다고 한다. 대체 왜? 너 공부 열심히 했잖아. 집에 돈이 없어서 안 된대. 학자금 대출을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랬다가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안 된대. 대출 갚는 게 힘들고 졸업 후에 돈을 갚느라 고생한다는 얘기는 꽤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넌 대학에 가고 싶은 거지? 그럼 오빠한테 맡겨줄래?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게. 정말? 그래, 귀여운 동생을 위해서니까 어떻게든 해볼게. 오빠 고마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그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줄 리가 없단 말이지. 우리 집은 가난하다. 그건 밖에서 놀고 다니는 글러먹은 부모님 탓이다. 게다가 집안일도 안 하고 부모님이 그 모양이니 아카네는 계속 내가 돌봐왔다. 손이 가는 동생이었지만 돌봐온 만큼 애정도 보통 남매보다 크다. 그리고 아카네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봐왔기에 그 아이가 포기하는 모습은 보고 싶지 않았다. 내 적금도 아직 모이려면 한참 멀었으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년. 낭비하지 않고 신중히 저금하면서 일해왔지만 대학에 보내기에는 도저히 모자르다. 일을 하면서 큰 돈을 벌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없겠지. 다 수상한 것밖에 없어. 결국 그렇게 간단히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는 것이다. 주식이나 외환이라는 수단도 있긴 하지만 초보자가 하기엔 리스크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정말인가? 아싸랑 사귀면 1001만엔? 여러 사이트를 보다가 발견한 문구였다. 내용은 평범하게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였지만 내가 발견한 건 남들 눈에 잘 띄지 않는 사이트 구석이었다. 낚을 거라면 이런 곳에 게재하지는 않겠지. 그렇다면 와버렸다. 주말에 나는 신칸센을 타고 고용주를 만나러 왔다. 조사해보니
이 건물은 꽤 고급 아파트라고 한다. 그렇다면 상대가 부자인 건 확실할 것이다. 다만 이상한 사람이거나 수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내가 도착했다고 연락하자 고용주가 원격 조작으로 입구 문을 열어주었다. 로비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부는 비싼 호텔인가 싶을 정도로 호화로웠다. 나는 발을 들여서는 안 되는 곳에 와버린 걸지도 모른다. 말한 대로 방 안까지 들어와 버렸는데. 어서 와. 이나무라 츠쿠시. 당신이 글을 올린 분이신가요? 뭐지? 분위기는 독특하지만 아마 나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그 문구 용케 발견했네. 네? 그걸 찾은 시점에서 넌 우수해. 찾기 어려운 곳에 있다고는 생각했는데 그것도 시험이었다는 건가? 아, 나르네. 엥? 너 집안일 할 줄 알아? 네, 그런데요? 요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 살 수 있어? 네? 그럼 일도... 그만둬야 해. 너한테 그럴 각오가 있어? 지금 일을 그만두고 여기서 직장을 찾으라는 말씀인가요? 뭐 도시니까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해. 하지만 걱정되는 게 그것뿐만은 아니지? 네 동생 귀엽네? 설마 조사를... 당연하지. 네가 어떤 사람인지도 이미 조사했어. 저한테 대체 바라는 게 뭔가요? 올려둔 대로 아사미의 남친이 되어줘. 아사미가 누군가요? 아사미. 당신의 이름이었군요. 아, 자기소개 아직 안 했구나. 나루가미 아사미. 잘 부탁해. 나루감이 처음 듣는 성이야. 아무래도 대기업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립니다, 나루가미 씨. 아사미. 네? 사귀는 거니까 이름으로 불러.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왜 침대에... 유혹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 정도는 저도 알아요. 아, 귀찮아. 이거 좀 위험한 계열이다. 진짜 돈 주는 거 맞나? 저기, 뭘 하면 되나요? 아사미를 돌봐줘. 그러니까 여기에 살아주지 않으면 곤란해. 전업주부를 고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끄러우니까. 아사미를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면 아사미한테 잔소리 안 해. 엄청난 발상이네요. 그래서 어떡할래? 이사해 줄 거야? 약속을 지켜주신다면 문제 없습니다. 다만 보아하니 여기는 넓으니 동생도 같이 살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카네도 대학을 다니게 되면 상경하게 될 테니 여기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같이 살면 금전 면에서도 조금 편해지고요. 둘의 사랑의 동지에 동생을 들이는 거야? 뭔가 표현이 별로야. 뭐 동생 정도라면 상관없지만. 감사합니다. 그래서 넌 언제까지 존댓말 할 거야? 반말이 나은가요? 사귀는 거니까 그렇잖아? 뭐 그렇네요. 그런 거야. 그리고 배고파. 맥락 없어. 배 고프니까. 냉장고에 뭐 있나? 없어. 다 먹었어. 평소에 식사는 어떻게 했었어? 글쎄? 아까부터 생각한 건데 외모 이외의 아싸 요소가 전혀 없는데? 그냥 귀차니즘이 있는 여자로밖에 안 보여. 식재료 사와서 뭐 만들까? 과자나 케이크면 되는데? 과자나 케이크가 좋구나. 그럼 잠깐 장 보고 올게. 같이 갈래. 왜 팔짱 끼는 거야? 걷는 거 귀찮아. 그럼 왜 따라오는데? 재밌을 것 같아. 헐, 절대 재밌을 일 없을걸. 이 주변 물가 높으니까 지갑 없으면 곤란할걸. 자기 입으로 자기를 지갑이라고 하지 마. 누가 들으면 오해하잖아.
너 의외로 재밌네. 전혀 기쁘지 않은데요. 근데 좀 시끄러워. 미안. 아, 배고파. 알았어. 빨리 사러 가자. 응. 귀차니즘인데다 마이페이스. 이건 어지간한 각오로는 사귀기 힘들겠네. 하지만 조금 귀엽다. 좋아하는 건 라멘. 의외 아니. 이 상황에서는 당연히 디저트 얘기지. 일부러 그러는 거지? 시끄러워. 치쿠씨가 잘하는 거면 돼. 그럼 초콜릿 케이크가 좋겠다. 동생이 좋아해서 자주 만들어줬었거든. 시스콤. 잠깐. 오해받을 것 같으니까 하지 마. 오해? 사실이잖아. 동생을 귀여워하는 건 나쁜 게 아니라고 생각해. 동생을 소중히 하는 건 좋은 일이야. 가족이 가장 소중하니까. 왜? 아니, 아사미는 자기 외에는 관심 없는 줄 알았거든. 아사미한테는 가족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얘 혹시 남친을 모집한 이유가? 그래서 초코 케이크면 돼? 맛 없으면 각오해. 그 후 나는 아사미를 위해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다. 여기에 올 때는 설마 케이크를 만들게 될 줄은 몰랐는데 그 애가 기뻐하도록 열심히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완성하자 맛있어. 아사미는 기뻐해 주었다. 입맛에 맞다니 다행이다. 아사미는 고급품만 먹었을 것 같아서 입맛에 안 맞으면 어쩌나 했어. 맛있는 거에 고급 같은 건 상관없어. 게다가 뭔가 따스해. 따스하다고? 아사미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부모님을 사고로 잃었어. 그 후에는 외로움을 잊기 위해 돈을 벌었어. 힘들었겠네. 뭐 주식으로 벌었으니까 그건 그거대로 즐거웠지만. 주식만으로 이렇게 부자가 된 거야? 아니, 지금은 실업가이기도 해. 주식도 꽤 수입 있지만 메인은 회사. 대단하네. 아마 아사미의 나이는 나랑 비슷할 텐데 혼자서 여기까지 올라왔다니 정말 대단해. 하지만 지쳤어. 혼자는 힘들어. 그래서 남친을 모집한 거구나. 근데 위험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그건 사전에 조사했으니까 괜찮아. 솔직히 응모한 사람은 꽤 있었어. 하지만 사전 조사 중에 문제 없었던 사람은 적었어. 그 중에서 나를 선택한 이유는? 가족을, 특히 여동생을 소중히 여기니까. 아니 근데 동생은 소중히 대하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 부모님한테는 그닥인데? 츠쿠시의 부모는 너무해. 하지만 츠쿠시는 버리지 않고 돌봐주고 있어. 그래서 만나보고 싶었어. 그리고 직접 만나보니 츠쿠시는 아사미의 외모를 보고도 싫은 표정 짓지 않았어. 억지도 받아주고 결단도 빠르고 착해 보였어. 게다가 재밌어. 그러니까 네가 아사미의 남친이 되어줬으면 해. 문제 없어? 물론 나야말로 묻고 싶은데 치사하네. 그런 본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비장의 수는 마지막까지 남겨두는 거야. 그렇구나. 원래 나는 그럴 생각으로 온 거니 문제 없어. 하지만 너야말로 정말 괜찮은 거야? 뭐가? 내 목적은 어디까지나 돈이었어. 하지만 네가 원하는 게 가족 같은 따스함이라면 문제 없어. 츠쿠시는 아사미에게 두근거렸으니까. 아까 끌어안은 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였구나. 눈을 돌리고 칠칠치 못한 모습을 보였어. 아사미에게 두근거렸어. 그러니까
분명 아사미를 좋아하게 되어줄 거야. 정말 넌 대단하네. 그럼 안 돼? 그거 치사하다니까. 게다가 본 모습을 보기 전부터 이미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 게다가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아사미 얼굴에 반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말 못해. 삐지지 마. 츠쿠시 좀 건방져졌어. 어? 이건 돌아가기 전에 혼쭐을 내줄 필요가 있겠어. 아니, 저기 그러고 보니 호텔 잡았다고 했나? 그렇지. 그러라고 네가 연락했었으니까. 그거 취소해. 왜? 여기에서 자면 돼. 괜찮아. 방은 많아. 갑자기? 왜? 왜일까? 그 후 나는 정말 취소하게 되었다. 실업가인 만큼 아사미는 한 번 정한 이상 완고했다. 그리고 저기 방 더 있다고 하지 않았나? 연인은 같이 자는 거야. 하지만 이건 좀... 오늘 밤은 재우지 않을 거야. 무슨 뜻인지 알고 하는 말이야? 결국 아사미가 말한 대로 나는 잘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여친이 생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붙어있으니 잠이 올 리가 없었다. 뭐 그래도 아사미도 잠들지 못했으니 나만 당한 건 아니었다. 다음날 아사미의 희망으로 놀이공원에 놀러갔다. 상당한 귀차니스트에 의욕이 없는 애라고 생각했는데 데이트에 관해서는 의욕이 충분한 것 같다. 저기 츠쿠시. 응? 되도록 빨리 여기 와줘. 알고 있어. 아사미가 외롭지 않게 할게. 응. 기다릴게. 아사미는 밤을 샌 사람다운 텐션이었다. 어제와 달리 솔직해서 귀여웠다. 아사미와 놀이공원 데이트를 한 날 나는 아사미와의 데이트를 마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돈을 마련한 후 부모님을 설득하여 아카네는 대학에 갈 수 있게 되었다. 낯을 가리는 아카네는 처음에는 내 등 뒤에 숨었지만 아사미가 아카네를 여동생처럼 귀여워해줘서 둘은 금방 친해졌다. 앞으로 잠시 단둘이 살다가 몇 달 후에는 아카네와 같이 셋이서 살게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의 생활이 너무 기대된다. 요타, 학생위원회용 안내문 선생님한테 받아왔으니까 읽어둬. 나 카토리 오타는 쉬는 시간 책을 읽던 중 같은 반 시라이 시츠키유한테 프린트를 받았다. 그녀는 나와 마찬가지로 도서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쿨하고 예뻐서 남자들한테 유명하다. 게다가 연예인 뺨치는 외모에 공부도 매우 잘해서 남녀 불문하고 인기가 많다. 고마워. 넌 벌써 다 읽은 거지? 당연하지. 그럼 이만. 이런 식으로 그녀는 내게 쌀쌀맞다. 처음에는 같은 위원장이라 친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일은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날 피하게 됐다. 이 퀘스트 실패다. 집에 돌아간 나는 2년 전부터 푹 빠진 몬스터 카리우드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었다. 혼자서 퀘스트를 하던 중 제한 시간을 초과해버려 몬스터를 놓치고 말았다. 참고로 캐릭터 이름은 산이다. 룬이 로그인했습니다. 녀석 드디어 왔네. 녀석은 내가 뉴비였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로 인생 친구기도 하다. 딱히 착한 건 아닌데 그냥 잘 통해서 같이 플레이하곤 한다. 야, 늦었잖아. 미안해, 학원 다녀오느라. 근데 넌 항상 게임 중이네. 너 혹시 NPC 아니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나도 매일 학교 다니거든. 그래? 뭐야, 왜? 진짜거든? 예, 그러시겠죠. 야, 전혀 안 믿는 것 같잖아. 암튼 빨리 사냥하러 가자. 야, 무시하는 거냐 지금? 나 숙제해야 되니까 오늘은 오래 못해. 난 벌써 끝냈지롱. 고작 숙제 가지고 잘난 척 하기는. 넌 학원 안 다니니까 숙제라도 진작에 끝내야지. 아무리 그래도 네가 숙제를 안 했다는 사실은 변함없거든. 참고로 난 다 끝냈지만. 정말 초딩이냐? 너 나랑 동갑이잖아. 예전부터 생각했지만 너 진짜 초딩 아니냐? 얘기하는 게 꼭 초딩 같아서. 뭐?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뭐, 왜? 그럼 이제 같이 사냥 안 간다. 그건 좀 곤란한데.
네가 없으면 같이 할 친구가 없는 걸. 이런 점 때문에 녀석을 미워할 수 없다. 평소엔 버릇없지만 조금만 쌀쌀맞게 굴어도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곤 한다. 어리고 예쁜 남캐의 모습이라 그런지 상대가 남자인 걸 알고 있어도 살짝 두근거리고 있다. 농담이야. 나도 너랑 같이 사냥할 친구 없으니까 걱정 마. 아, 진짜? 그러니까 어서 가자. 그래, 좋아. 정말 네가 여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들은 그 후 2번 정도 레이드를 뛰었고 녀석이 게임을 나가자 나도 바로 게임을 껐다. 그리고 며칠 뒤 아싸! 이벤트에 당첨된 열쇠고리가 드디어 도착했어. 난 몬스터 카리우드에 나오는 인기 몬스터의 한정 열쇠고리에 당첨됐다. 이날이 계속 기다려왔다. 역시 근사한데. 열쇠고리가 당첨돼서 너무 기쁜 나머지 학교에도 갖고 갔다. 한정판이라 그런지 퀄리티도 좋고 계속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다. 그거 혹시 몬스터 카리우드 한정 열쇠고리 아니야? 맞는데. 굉장하다. 당첨됐구나 너. 이거 100명만 받는 한정판이잖아. 얘가 그걸 어떻게 알지? 설마 얘도? 전혀 그렇게 안 보이는데. 저기 설마 너도 몬스터 카리우드 해? 아니야. 반응을 보니 하는 거 맞네. 그래구나. 미안해. 착각했네. 난 안 하니까 이상한 착각하지 말아줘. 누구한테 말하기만 해봐. 걱정 마. 그런 짓 안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약속하자 안심한 것인지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리로 돌아갔다. 그날 밤. 그러고 보니 너 저번에 이벤트에서 열쇠고리 받았다고 했지? 그런데 왜? 우리 반에도 그걸 갖고 있더라고. 같은 도서위원장인데 100명만 가질 수 있는 그걸. 세상 참 좁지. 얼마 전에 100만 다운로드가 넘었다고 하니까 일부 사람들만 응모한다고 해도 당첨될 확률은 낮겠지? 진짜 부러워. 왜 난 당첨되지 않은 거지? 걔보다 같은 반의 도서위원장이란 애는 여자겠네. 일반적으로 도서위원장은 남녀 각각 한 명씩 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판단했다. 뭐 여자도 할 수 있지 왜? 여자 가면 안 되냐? 그건 아니야. 의외라서 그냥 뭐 그래도 학교에도 게임 얘기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거잖아. 소심한 내가 어떻게 말을 붙일 수 있겠어. 미안해. 아무래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린 것 같다. 그치만 같은 위원장 일을 하다 보면 쉽게 친해질 거 아니야. 뭐 상냥하고 좋은 애긴 하지만 근데 많이 얘기해 본 적 없어. 같은 위원장인데도? 어라? 그러고 보니 나도 츠키오랑 같은 위원장인데 딱히 대화해 본 적이 없네. 나도 녀석한테 충고할 만큼 인싸도 아니고 게다가 츠키오도 남자가 싫어서 날 피하는 걸 수도 있겠지. 그래서 거의 대화는 못했던 것 같다. 정말 위원장의 일로 필요할 때만 얘기를 했었다. 어쩔 수 없잖아. 소심한 내가 이성과 이야기하는 건 엄청 어렵다고. 그 맘 알 것 같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지. 당연하지. 게다가 학교 반 애들한테도 무슨 말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 그럼 쉬는 시간엔 대체 뭐 하는 거야? 구석에서 책 읽어. 나랑 똑같네. 말이 통하는 녀석이라 생각했지만 하는 짓도 닮았을 줄이야. 네가 같은 반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말도 많이 할 수 있었을 거야. 그러게 나도 너라면 편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우리 만날래? 뭐? 다른 친구라면 모르겠지만 너랑은 이미 2년이나 알고 지낸 사이잖아. 말도 잘 통하니까 한번 만나보고 싶어. 실제로 만나서 말해보면 우리들의 이 성격이 고쳐질지도 몰라. 그치만 사이가 멀어지게 된다면 어떡해. 그리고 우린 고등학생이니까 멀리 못 가잖아. 너 전에 나랑 같은 지역에 산다고 하지 않았어? 그건 그렇지. 그러니까 거리는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은데? 싫으면 거절해도 돼. 그래. 나도 한 번 널 만나보고 싶어. 만나자. 좋아. 그럼 언제 만날까? 글쎄. 근데 날 보면 깜짝 놀랄 텐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언제 만날까? 나는 녀석의 태도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묻고 싶지 않아 눈치채지 못한 척했다. 그리고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하던 중 우리는 꽤 가까운 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그렇게 며칠 뒤 긴장되네. 약속 날을 맞이한 나. 심장의 고동이 멈추지 않는다. 현실에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소심한 나. 매일 게임에서 만나는 친구지만 직접 만나는 건 역시 긴장된다.
이 녀석 벌써 도착했다고 했는데 대체 어딨지? 분명 모자 쓰고 검은 옷을 입고 있다고 했는데... 찾았다. 설마 문이야? 맞아. 넌 게... 요타, 거짓말. 네가 산이었어? 네가 문이었어? 뭐야, 이 엄청난 우연은. 정말 설마 문이 너였을 줄은 몰랐어. 그치만 이로써 지금까지의 모든 의문이 다 풀렸다. 동갑인데다 같은 도시에 살고 있고 도서위원장인 점, 그리고 한정판 열쇠고리까지. 평생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정도로 모든 게 다 들어맞다니 믿기지 않는다. 역시 너도 몬스터 카리오도 하는구나. 그래도 설마 네가 문일 줄은 몰랐어. 나야말로 네가 산일 줄은 몰랐어. 그렇게 밝게 이야기하는 모습 학교에선 안 보여줬잖아. 피차 일반이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할까? 본래 예정대로라면 기간 한정으로 몬스터 카리오드 콜라보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서 폰으로 같이 게임을 할 예정이었지만 우리는 이미 서로 아는 사이였다. 게다가 상대는 나를 피하는 츠키오였기 때문에 계획대로 진행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았다. 그치만 그게 이대로 돌아간다 해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게 되진 않으니까 일단 계획한 대로 레스토랑에 갈까? 정말? 그야 이대로 돌아가면 게임에서도 서먹해질 거 아니야. 그래? 그럼 지금 바로 패밀리 레스토랑에 갈까? 그래. 그럼 가자. 잠깐만. 갑자기 왜? 날 문이라고 부르지 마. 뭐? 왜? 현실에서 만났으니까 이름 불러줘. 나도 널 요타라고 부를 테니까 학교에서처럼 평범하게 얘기하자. 네가 원한다면요. 고마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됐지만 그녀의 요구대로 평범하게 학교에서 부르던 호칭으로 부르기로 했다.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놓칠 만큼 난 바보가 아니니까. 그렇게 우리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에 이동했다. 그런데 어째서 옆에 앉는 거야? 그녀가 내 옆자리에 앉았다. 보통은 맞은편에 앉는 게 정석일 텐데. 그야 옆에 있는 편이 화면이 잘 보여서 하기 편하잖아. 게임하는 건 먹고 난 뒤에 하면 되잖아. 그리고 나서 자리 바꾸면 되지. 플레이에 영향이 가지 않게 밥 먹을 때도 익숙해지려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나 게임에 집중 못할 수도 있어. 왜? 긴장돼서 손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고.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말했잖아, 나 소심하다고. 지금도 엄청 노력 중이야. 역시 녀석은 문이 맞다. 녀석도 긴장하면 이런 식이군 했다. 아마도 이게 바로 치키오의 본 모습이겠지. 그치만 소심한 것 치곤 친구들이 많잖아. 그건 친구가 아니야. 친구는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상대를 뜻한다고. 표면상의 친구란 거야? 응. 게다가 학교에서는 분위기가 전혀 다른데 연기하는 거였어? 물론이지. 내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무서우니까. 너도 마찬가지잖아. 너도 학교에서랑은 전혀 다른 이미지인걸? 아니, 난 연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얘기하는 게 어려워서 혼자 다니는 것뿐이야. 너는 이미 문인 걸 아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난 특별하다는 소리야? 그야 2년이나 사귄 친구니까. 원래 남자인 줄 알았고 게임 채팅이니까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지. 그랬구나. 뭐야, 이 미소는 너무 귀여워. 아무것도 아니야. 당황하는 모습도 귀엽잖아. 절판 같은 쿨려는 대체 어디로 간 거람? 부끄러워할 것 없어. 아니거든. 착각하지 마시지. 츤데레잖아. 진짜 츤데레야. 걱정 마. 착각하지 않았어. 암튼 그럼 난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이해해도 돼? 이미 내 본 모습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감출 필요는 없지. 다행이다. 이제 와서 벽치면 서운할 뻔했어. 모처럼 친해졌는데. 갑자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너 사실 아싸의 가면을 쓴 인싸 아니야? 인싸라니 무슨 소리야. 말하는 게 딱 인싸인데. 인싸한테 사과해라. 진짜 착각도 유분수지. 진짜 아냐. 아무렇지도 않게 부끄러운 말을 하는 게 인싸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나저나 인싸를 너무 경멸하는 거 아니야? 걔들은 항상 나한테 추근덕대니까 적이나 다름없어.
역시 이 녀석은 문이야. 생각보다 재밌는걸. 이제 너한테 추근덕대는 애들은 없지 않아? 그녀는 매우 인기가 많았으나 네로라 하는 남자 선배들의 고백은 차례차례 거절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그녀에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졌다. 쿨려인 척 노력한 성까지. 자신감 넘치는군. 학교에서도 그런 모습이면 좋을 텐데. 그럼 더 인기가 많아질 거야. 싫어. 왜? 난 딱히 인기가 많아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모두 나한테 이상적인 모습을 원하고 있으니까 내 본 모습을 알면 분명 경멸할 거야. 아무래도 그녀는 자신의 본 모습에 자신이 없는 것 같아 보였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다니는 거겠지. 내 눈에는 근사한데 어쩐지 그런 모습이 불쌍해 보였다. 걱정 마. 지금 네 본 모습도 정말 매력적이니까. 정말? 물론이지. 재밌고 이타적이니까. 네 본 모습도 사람들이 좋아할 거야. 참고로 문은 좀 제멋대로인 어린애 같은 면이 있었으나 만약 여자아이라면 정말 귀엽게 보일 것이다. 오히려 그녀가 그걸 감추려는 이유를 모르겠다. 그럼 내가 사귀자고 말하면 사귀어 줄 거야?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야 본 모습인 나를 매력적이라고 말해줬으니까 그 정도면 사귀어도 상관없지 않아? 본 모습 얘기하고 있는 중인데. 잠깐만. 애초에 넌 내가 좋아? 유일하게 내 본 모습을 받아준 사람이니까. 게다가 학교에서 넌 항상 상냥했으니까 사귀고 싶어. 그러고 보니 게임 안에서 이야기할 때도 그런 말 했었던가? 딱히 상냥하게 굴지 않았는데. 애초에 그닥 얘기한 적도 없는걸. 아니야, 그렇지 않아. 엄청 상냥했는걸. 항상 날 신경 써줬고 차갑게 대해도 전혀 화나지 않았잖아. 아, 그래서 상냥하다고 한 거였구나. 그래서 대답은? 그게... 좋아. 정말? 그야 너랑은 마음이 잘 맞으니까. 게다가 네 본 모습도 정말 귀엽다고 생각했거든. 그럼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사귀게 됐다. 사귀게 된 뒤로 그녀는 가면을 벗고 학교에서 본 모습을 보여주게 됐으나 그로 인해 내 껌딱지가 되었다. 그 일로 학교가 조금 술렁였고 나는 남녀 불문하고 질투의 대상이 되었으나 그녀가 너무 사랑스럽기 때문에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참고로 치키우가 나한테 자신이 없다고 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성격을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젠 마음의 상처를 가진 그녀를 격려해주면서 나도 치키우 이외의 사람들과도 친해지려고 노력하게 됐다.